차기 정부의 과제는 뭐 대부분 공감하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새로이 손봐야 하고 회복하고 복구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이 내란 종식이라는 일련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또 뭐랄까 낭비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슬기도 좀 모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종식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만 종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법적으로는 지금 ING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란이 시작됐고 종결이 아직 안 됐다. 예.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응징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조금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는 대한민국 아무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내란 종식과 동시에 지금 뭐 6월 5일 본회의 열어서 그 특검 여러 개 동시에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처분해야 되고 뭐 응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당과 국회의 몫이죠. 당과 국회의 몫이다. 당과 국회의 몫이고 저는 조금 당정 관계가 건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정 관계가 예, 건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당정 관계가 끈적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당은 어쨌든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쓴소리 할 건 해야 된다라는 근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민주당이. 네, 그렇죠. 예, 네, 이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당이 선도해야 됩니다. 정책 분야는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란 종식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경제 수치라든가 민생의 지표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위정자들은 내란 종식 이슈를 메인으로 띄우고자 하는 하나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경제 수치 문제라든가 성장의 아주 좋은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는데 1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내란 종식은 법률적인 문제, 국회의 문제, 그리고 사법적 그 사정기관의 절차로서 당연히 진행돼야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승준 기자는 어때요? 그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타임테이블 짜놓고 덕에 딱딱딱딱 맞춰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뭐 특검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가 돌아갈 텐데 이제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을 보면 취지가 좋았고 어쨌든 방향은 맞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가고 시간이 계속 갔어요. 늘어나니까요. 늘어나고 네. 각 부처마다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으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청산의 대상이 됐던 기득권들이 백래시처럼 그렇죠. 이걸 보복 프레임이나 만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책임져야 될 사람, 처벌할 사람 핀포인트를 뽑아서 이렇게 쉽지 않겠죠. 이렇게 수술하듯이 잘 도려내고 경제 회복이나 저는 사실 외교안보 쪽도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사실 당장 이번 달에 G7 회의랑 그렇죠. 나토 회의 이게 대통령 이미 초대를 받았어요. 예. 근데 가서 트럼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통령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란 충실의 이 두 가지 할 때 여기는 잘 속도감 있게 환부를 잘 도려내고 이 부분은 큰 시각에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처럼 저도 느껴지는데 정작 이 일을 맞닥뜨린 당사자는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뭐든 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어떻게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합적인 어떤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뭐 문화 다 지금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고 급선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내란 종식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도 해요. 속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년, 2년씩 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최소 6개월 안에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란 종식요. 엄청나게 속도감 생길 겁니다. 검찰하고 경찰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더 경쟁적으로 속도를 낼 거고 광범위하게 이게 또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이제 듭니다. 검찰은 거의 이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벌써 지금 3번에 걸쳐서 3번이나 지금 소환 시도를 했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게다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또 이 사표 낸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안 해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검찰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기현 부장판사의 저는 이제 재판이라고 봐요. 그 재판에서 지금 내란죄에 관련된 재판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기현 부장의 계속적인 행보는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좀 편파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이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끝으로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죠. 그럼 국민의힘과 또 이준석 후보 이들의 향후 뭐 미래라고 할까요? 국민의힘 분당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가능한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힘들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죠. 악인이여 지옥행 열차를 타라 이런 것처럼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정말 시련의 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네, 고소고발도 많이 당해 있고요. 의혹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후보에게 이 단일화 불발의 책임 그리고 이 보수를 분열시킨 책임들을 몰아서 엄청나게 단절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준석이라는 외생 변수가 없어져야지 자기들이 정치하는 게 편해요. 아니 지금 출구조사를 연령대별로 투표를 보니까 20대 남성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24, 김문수 후보가 36.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37.2예요. 확실히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연령대는 대부분 의미 있는 득표가 없습니다. 30대 남성이 25.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경우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0% 이하에. 그리고 40, 50대, 60대, 70대는 1, 2%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만 의미 있는 득표를 못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결국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은 기본적으로 20대 남성으로 보고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여쭤볼 거예요. 김문수가 미워요, 이준석이 미워요. 누가 더 미워요? 이준석이 더 밉다고 할 겁니다. 네. 저는 이준석 후보는 사회 병폐처럼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폐처럼. 실제 단일화 시도를 처음에 초창기 때 국민의힘에서 했을 때 어떤 의원이 60명의 국회의원을 내가 데리고 너한테 가겠다. 개혁신당으로. 네. 그러니까 네가 우리 60명을 가지고 아예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좀 이 당권을 잡고 다시 한번 좀 해보자.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재건. 이런 제안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현재 좀 쪼개져 있고 구분돼서 나가고 싶어하고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사실 위원정당 해산까지는 가지 않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이 복잡하고 이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책임론은 분명히 부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바로 이 집행부들이거든요. 현 집행부. 네, 소위 말하는 친윤.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 비롯한. 게다가 그분들이 지금 짠 계획이나 이런 전략이 하나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망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한덕수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사실 이번에 심판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게 매우 힘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뭐 지금 쪼개지기 어렵다고 하는 건 사실 돈 때문에 쪼개지기 어렵다라고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보수가 뭔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지 야당을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헤드쿼터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들은 그냥 친목 단체지 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폄하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면 내일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뭐 권성동 대표 사퇴하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서 계엄, 윤석열 단절을 먼저 얘기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동안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힘 하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렇게 될까? 신윤들이 과연 그거를 둘까? 저는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리멸렬하게 갈 것이고 더 위기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정치권에 사는 농담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야당 경험 별로 없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야당을 못 견뎌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여러 가지 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들고요. 뭐 다선 의원들은 특히나 더 그럴 것 같고 그 당내 헤게모니 때문에 마치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반성합니다 프레임이 있어요. 반성합니다. 광화문 와서 피켓 들고 있다가 절 한번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당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 거 할 힘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도 복귀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봤을 때 본인들이 해왔던 그 길을 똑같이 걷는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알지 않겠느냐. 그렇죠. 장수들이 없어요. 그때는 하다못해 김무성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걸출한 장수들이 있었다면 그런 장수들이 지금 없어요. 어쨌든 저는 더 HKT님이 맞는 말씀하셨다고 봐요. 윤석열에게 일단 박수 한번 줍니다. 계엄 안 해줬으면 나라가 개꼴 날 뻔한 거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그 계기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새 정부에게 그런 기대를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승윤님은 노영희 좋아요라며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정돼 있는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후에 한겨레 TV에서는 공덕포차에서 개표 방송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갈 텐데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8시에 투표 마감이 되면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여러분 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1.7%, 이렇게 되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9.3%,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7.7%, 그리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3%. 출구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등과 2등 간의 이 격차가 워낙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개표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다, 극히 적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 없이 시작되니까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차기 정부의 숙제,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올 것이고요. 뭐 차기 인선 관련된 얘기도 저희가 잠시 나눴었고, 그러면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뭐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되겠죠. 개혁신당이라는 당보다는 그들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일도 비슷한 얘기로 방송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예, 우리 박준영 결과가 의원과 좋아서 다 좋습니다. 뭐 끝으로 네. 한 말씀씩 남기시고 오늘 방송은 이제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MBC 아까 보니까 유시민 작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가슴 쓸어내리셨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편안하게 평론하시고요. 자,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 지난 3년의 고난 잊어버리지는 말고 쓴 쓸개처럼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영 변호사님. 생각해보면은 6개월 동안 정말 대한민국은 지옥과 선당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큰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결국 대한민국을 지금 상황으로 만들고 지켜내간 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덕분인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를 믿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될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승준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짧게 하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그 노래 풍경 인용하셨잖아요. 예. 그냥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제 앞으로 좀 나갔으면 뒤로 가지 말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겨레 TV 6.3 대선 특집 개표 방송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6시 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2시간 이상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뭐 다들 비슷한 감정 느끼실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이 들었던 응원봉, 여러분이 그 추운 날 키세스 담요를 덮고 키세스단이 되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면서 또 새 정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뉴스 다이브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겨레 TV의 공덕포차 개표 방송도 계속 이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